부자 되는 정보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건진 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조금 전에 테마주 이야기를 했더니 유튜브 채팅창에 테마주 중에 잡은 게 없어요. 이렇게 글을 올린. 예. 그래서 5G 관련해서 이 테마주 내에서 이 종목 지금도 잡아볼 수 있는 건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오이솔루션. 차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이거 괜찮다 말씀 주셨잖아요. 네, 뭐 오이솔루션, 뭐 KMW, RFHIC 이거 계속해서 제가 긍정적으로 좀 얘기를 많이 해드렸고요. 예. 뭐 실적 보시다시피 아주 잘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긍정적인 게 뭐냐면 조정을 좀 받아줬습니다. 예. 5G가. 근데 얘들 내년에도 안 될까라고 생각하면 아니야. 내년에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해본다라는 겁니다. 주가가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막 가다가 한 20%씩은 조금 조정을 받아준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끝날 테마는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내년에도 이러한 섹터는 계속해서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잠깐만 이 내용 네. 좀 짚어야 되는데 네, 그래요. 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예. 지금 이제 5G는 내년부터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근거 중에서 힘을 받고 있는 내용이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네, 그렇죠. 점이거든요. 네. 예, 오이솔루션 3분기에 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이 200억 원 가까이 기록을 했고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14% 성장세. 통신사가 이제 5G 관련해서 투자를 확대하다 보니까 이게 실적으로 잡히고 있는 모습이고 삼성전자 쪽으로 매출 비중이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주가는 3거래일 연속 상승세고 전거래일 봤을 때 기관 외국인 싸그리 매수세 유입이 되고 있고 그럼 오이솔루션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거죠? 네, 뭐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저는 RFHIC, KMW 이것까지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봐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5G 내년에 이제 외국 쪽에서 물량이 이게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봐도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RFHIC, KMW, 오이솔루션 중에서 제가 늘 딱 하나만 고른다면 딱 하나 고른다면 그래도 KMW 우선은 KMW 여전히 관심권 높고 탑픽으로 5G 관련주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흐름 계속 저도 체크해 볼 거고요. 이제 테마 못 잡았다라고 아쉬워하시는 분들은 KMW 흐름 놓고 체크를 해보시죠.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휴젤 볼까요? 과거에 지난주에 며칠 안 됐죠. 메디톡스 그렇죠. 저희가 네네. 점검을 했을 때 차장님께서 메디톡스 외에 나머지 기업은 괜찮다 관심권에 두고 보자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휴젤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요즘 상승세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접근 가능한 건지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배 점프. 톡신과 필러 쪽에서 또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물론 기저효과의 측면도 있고요. 경쟁사 분쟁이 나오면서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 가져보자라고 증권가에서 글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11월 들어서요. 하루 빼고 연속 상승세 오늘도 나오고 있고 그 하루마저도 하락이 아니라 도한 마감이었거든요. 휴젤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주가 흐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메디톡스하고 좀 관계되어 있는 회사들은 정말 노이즈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얘들은 노이즈가 없이 계속해서 청정구역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뭐 주가의 흐름 계속해서 좋아집니다. 우리가 미모에 대한 거, 이런 보톡스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아마도 우리의 소득 수준이 뭐 완전히 망가지지만 않는다면 계속해서 그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43만 원대 정도까지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하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숫자가 나왔으니까 더욱더 여러분들이 기대를 해가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메디톡스 오늘도 좀 힘들던데 당분간은 관심권에서 제외시키자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러면 휴젤과 대웅제약 둘 중에 비교를 하자면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휴젤은 별 무리 없이 조금 올라갈 수 있고, 근데 올라가는 폭 자체가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한 10% 정도 올라가면 거의 다 올라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올라가면 좀 파괴력이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노이즈가 대웅제약도 조금 계속해서 껴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런 것은 고민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리스크를 좀 안고 좀 많이 먹고 싶어라고 하면 대웅제약 쪽으로 한번 대시를 해보자. 그렇지만 나는 리스크가 조금 없었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나는 소소하게 어떻게 보면 수익을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휴젤 쪽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좀 더 베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안정적으로 볼 거면 휴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보신다면 대웅제약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실까요? 이번에도 호실적 기록한 기업 볼 텐데요. 신세계입니다. 나 홀로 호황인데 사실 백화점 쪽이 뭐 판매가 부진할 것이다 계속 이야기가 됐었는데 웬걸요? 명품 쪽에서 상당히 실적이 견조하게 나왔습니다. 명품 성장률이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백화점의 기존점의 신장률이 4.6% 증가했다라는 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면세점 쪽의 영업이익도 이번에 흑자 전환을 했고요. 예상치를 크게 웃돈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타냈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신한, 키움, 삼성, DB금융투자 이 네 곳에서 목표가 상향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신세계는 어떤 평가 가지고 계세요? 네, 신세계 상당히 좀 아주 긍정적인 오늘 이번에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보시면 서프라이즈한데? 유통 쪽이 이렇게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가 있나라고 할 정도로 주가의 흐름이 좀 긍정적이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면세 쪽도 아주 좋았고요. 면세도 드디어 좀 흑자 기조로 조금 현재 안정이 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백화점 라인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주가의 흐름들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유통의 탑픽이 이쪽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숫자가 나오고 있고 얘들은 어떻게 보면 성장 산업인 면세 사업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 두 가지 토끼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고 실제로 명품 시장이 죽지 않는다고 하네요. 우리가 명품 살 때 온라인으로 살까? 아닐 것 같다는 겁니다. 명품 살 때는 실제로 우리가 뚜벅뚜벅 가서 이런 오프라인으로 적어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신세계의 이런 흐름은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가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신세계는 이제 좀 볼 때가 됐다는 네, 말씀이시고. 추가적으로는 상승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한 목표가는 32만 원 정도까지 한번 움직이면 좋을 것 같고, 신세계가 지금 현재 지금 터미널 쪽 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잖아요. 서울 쪽도 그쪽에서도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정적인 숫자가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신세계뿐만 아니라 실적이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꽤 잘 나왔죠. 네, 그렇죠. 네. 그 종목은 뭐 같은 유통주는 아닙니다만 어떻게 네. 평가하고 계신지 코멘트. 긍정적으로 사실은 생각하는 지금 중이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오늘도 뭐 좀 긍정적으로 움직여주고 있을 겁니다. 주가의 흐름 이쪽 라인들 다 좀 긍정적으로 보자. 근데 신세계가 앞에서 다뤄드렸던 신세계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그 바로 차선일 정도로 신세계 인터내셔널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인터내셔널보다는 매력도를 비교하자면 신세계를 사겠다 이 말씀을 주신 거고요. 안정적으로 위로 움직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정적인 흐름. 요즘 이마트도 그렇고 주가의 흐름이 이제 반등 추세 나오고 있는 것도 굉장히 특징적으로 나오고 그렇죠. 있는데요. 예, 신세계만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유통 전반적으로 좀 그래도 반등이 우선은 전반적인 것보다는 저는 예. 개인적으로는 신세계를 우선적으로 더 깊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홀로 호황 네, 여기에다가 그렇습니다. 한 표를 주셨습니다. 신세계 체크해봤고요. 다음 기사 함께 들여다보실까요? 오늘 코스피에 입성한 기업 한화시스템 보겠습니다. 방산전자인데요. 방산이면 방산, 전자면 전자 따로 있는데 유일하게 두 개가 합친 기업이 한화시스템입니다. 굉장히 IPO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상장 이후에 상승 여력은 약간 아쉽습니다. 공모가 밑으로 좀 내려온 그런 모습인데요. 그럼 향후의 방향성은 어디에 포커스를 놔야 될까? 이제 이 고민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실적 같은 경우에는 잘 나오고 있어요. 방산전자의 올해 수주만 한 83%를 달하는 모습이고요. 한화그룹 쪽에서도 ICT 분야에 5년간 앞으로 21조 원 가량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수혜 기대감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까지 좀 점검해 주실까요? 네, 우선 한화시스템 괜찮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 빠져도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 시스템이 예전으로 얘기하면 삼성정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 회사가 하나로 넘어가면서 사명이 몇 번 바뀌었고 이번에 다시 재상장이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얘들이 IT도 있고요. 방산도 있습니다. 방산은 뭐 북방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야 되고 IT 쪽은 SI 사업이다라는 겁니다. 즉 그룹사에서 얼마나 밀어주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많이 움직여 줄 것이다라는 생각. 그리고 이 두 가지 업이 둘 다 아주 성장성이 높은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현재 이 기준으로 하면 공모가 기준으로 하면 12,250원인데 그 기준으로 했을 때 PER 개념이 한 17배 정도 올해 받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방산 SI 쪽으로는 좀 밸류가 좀 싼데? 라고 생각, 즉 그만큼 위로 더 올라갈 거리가 있고 내년 기준으로는 한 13배 정도까지 내려와 준답니다. 이 말은 주가의 흐름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가 줄 수 있는 거리가 만들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의 흐름은 조금 싸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좀 리스크가 있는 게 뭐냐면 재무적 투자자가 지금 이제 오버행 이슈 이런 물량이 있습니다. 이번에 구주 매출이 되면서 물량이 많이 줄었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물량이 좀 있다라는 거, 그 물량이 나와버리는 게 아니야라는 이런 고민, 물량 부담은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앞에서 우리 앵커님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얘기했는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의외로 지금 현재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가 조금씩 더 좋아지기 위해서 이번 정부에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어찌됐든 국방부에 대한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주가에 대한 흐름들 보시면 여기까지는 계속해서 국방부 예산이 더 늘어날수록 주가는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버행 이슈가 리스크 요인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한화 시스템도 괜찮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괜찮고 이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오늘 살까요? 아니요, 굳이 오늘은 조금 변동성이 너무 오늘 첫날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크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조금 정말 변동성이 많이 느끼시는 분들,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어가 보셔도 되는데 조금만 있다가 진정한 얘들이 얼마 정도의 가치가 시장에서 먹여지는지 확인하고 여러분들 대응하시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은 더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 지켜보자라는 관점에서 한화 시스템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저 한 가지 짧게 KH마트에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가자입니다. 저는 항상 가자 종목은 간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5일선 매매 말씀하실 네, 거죠?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우리가 이렇게 접어지는 거잖아요. 이 부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핸드폰을 접었다 폈다 하는데 결국은 얘들이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폴더블 폰 잘 될 겁니다. 첫 번째 모델보다 두 번째 모델이 훨씬 더 잘 팔릴 확률이 높다라는 것은 KH바텍이 주가에 더 흐름이 더 많이 움직여줄 수 있다라는 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렸겠습니까? 신고가 가는 거 5일선 매매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못 잡으신 분들은 오늘 사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괜찮아요. 아니 제가 5일선 매매라는 것은 뭐예요? 깨지면 바로 손절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하고 있었잖아요. 못 잡고 지금도 계속해서 가고 있잖아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계속해서 당분간은 탑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폴더블 폰 대장주 탑픽 KH마텍. 네, 정답. 예, 알겠습니다. 흐름 놓고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죠. 부자는 경제신문 읽는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건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